암은 두려운 병인가 죽는 병인가 보자는 거죠. 우영우 씨라고요. 위암, 신장암, 폐암 세 가지 암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들 물론 암 진단 받기 전에는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항암제밖에 안 됩니다. 아유, 항암제 들어봤는데 죽음이래. 차라리 나 이대로 죽겠다. 항암제 받고 죽는. 그래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그날부터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멀쩡했지만 이제 다 죽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 듣고 3개월 뭐 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물병 몇 개 가방에 들고 산을 올라가 있어. 친구들하고 같이 나 암이라는데 좀 같이 좀 다니자. 나 지금 손 좀 잡아서 끌고 다녀줘. 그래서 다녔어.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리를 바짝바짝 못 드니까 여름에 그 감을 때는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사람들이 먼지 난다고. 야, 너 뒤에 와, 너 뒤에 와. 먼지 나. 2년 동안 다녔는데 2년 정도 되니까 날라다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못해.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물만 먹은 게 아니라 가서 약초도 캐고 버섯도 따고 힐링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몸에 좋대. 스스로 채취해가지고 뭐. 2년 되니까 자기 아들보다 등산을 더 잘하는 거야. 아들보다 자기가 몸이 더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야, 너 혹시 암 없어진 거 아니냐? 가보자.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멀어요. 암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건강해졌어요. 예병식 씨라고 이분은 부신암 말기 신장 옆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또 있답니다. 중요한 장기래요. 병원 가서 딱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봤더니 온몸에 다 퍼졌어. 그러니까 덮었어요. 불가능해. 집에 저희 쉬시다 가시라. 집에 왔는데 또 사람이 이거 90 먹었어도 하루 더 살려고 발구르는 게 인간인데 70세, 73세인가 뭐 73세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해볼 대로 해봐야죠. 살 만큼 살아야 돼. 근데 누군가 밀싹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밀싹. 그래, 밀싹을 가고 뭐 여러 가지 당근하고 막 케일하고 막 갈아서 먹었어요 이제. 근데 뭐 당장 안 죽고 뭐 한 달, 두 달 얘기했는데 뭐 1년 지나도 안 죽고 2년 지나도 안 죽고. 그 병원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어. 13년 만에 가봤더니 그때까지 그대로 있어. 자기 말로 그래요.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동영상이. 암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한복 씨라고 75세래요. 나이 꽤 드셨는데 폐암 한 2기쯤 돼요. 병원에서 이거 당장 수술하라. 나 수술 안 하겠다. 나 우리 집 강원도인데 산속에서 거기 가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뭐야 뜯어먹고 뭐 산속 생활을 했대. 그냥 생활했대. 2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채널A에서 한번 병원에 가봅시다. 이런 사례들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진단해봤더니 암이 그대로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고 당장 조직검사 합시다 이거. 조직검사요? 내가 왜 합니까? 아니 암이면 수술해야죠. 나 차라리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나와봤어요. 건강해. 암이 그대로 있어요. 이분은 뇌종양 4기. 뇌에 이만한 검지 손가락만한 게 암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답니다. 수술하다 위험하죠, 뇌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좋은가, 겨우살이도 먹고, 생강나무도 먹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건강해진 거죠, 진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쐬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3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멀쩡하게.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 패널로 나왔어, 패널로. 나 이랬습니다 하고 설명하러 나왔어요. 자, 나머지 사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일일이 보여드릴 시간이 그러니까. 그죠? 자, 암이 우리는 두려운 병, 죽는 병으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장기에 암이 있어요, 이분들. 뇌, 폐, 미, 또 나와요, 이제. 그렇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아니, 요만한 덩어리 있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하고 이거 잘라내다가 뭐 이렇게 하다 고통받는 거고 어떻게 좀 있으면 어때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유방 환자들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유방석이 좀 딱딱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겉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만 없다면 그냥 사시는 거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잘 없어져요. 우리가 가끔 보면 만져보면 어떤 때 단단한 데가 있어요. 조직이 그거예요. 섬유조직과 지방이 좀 뭉친 거예요. 자, 고지혈증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면 암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들 뭐 문제예요. 정상세포로 잘 바뀌어 있다는 설명 다 드릴 거지만 자, 암이 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있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쁩니까?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죠? 걷기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걷기만 해도 나을 수 있어요. 왜? 조금 늘려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로 보면 보세요. 조직검사 합시다. 아, 이 뭘 합니까? 그냥 살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가졌다면 어렵죠. 불연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암이 있지만 살고 있으니까 아니 살에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다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우연히 기적적으로 말자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 다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부분 보여드린 거예요. 살만큼 살았잖아. 너무 거기다 집착하지 마자.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아까 나왔나요? 나 별일 없는데 안 죽었네 이런 사람이 많더라. 확인해보니까 암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자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험한 걸로 아니까 불안해서. 근데 위험한 걸로 아는 게 왜 위험하게 됐어요? 이따 나올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걸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처방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암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암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암이라는 게 이게 참 기분 나쁜데 그냥 달고 살아라는 얘기니까 지금 그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암이 잘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고 살라는 얘기 그게 아닙니다. 잘 없어져요. 자, 볼게요. 방주혜 씨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은 자주 안 나오는데 제 어렸을 때 참 인기가 있었던 가수였어요. 이분이 30여 년 전에 그 임파선 암 4기 밝혀냈는데 뭐 당연히 항암제 받으라. 수술 받고 항암제 받자. 근데 자기가 그때 마침 결혼 초였는데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항암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약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거부했어요. 수술물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자연치유를 하겠다. 가수 생활 때렸죠. 그래서 뭐 효소 뭐 이런 걸 먹고 막 그랬다면서 자기만 효소 전문가래. 지금 30년 만에 멀쩡하게 나와서 자기 사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왜 항암제를 안 받았냐 물어봤더니 자기 시집의 그 가족들이 다 의사 집안들이에요. 다 의사들. 그래서 자꾸 수술로 항암제를 권했는데 안 받으면 자기 시아버지가 의사였는데 58세 때 비인강암 2기 정도였는데 수술 항암제 받고 9개월 만에 죽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요즘에 항암제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 항암제 받고 죽었대. 죽은 거 인터넷 그 카페 들어가 보세요. 맨 항암제 받고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어떤데 지금 구토하는 거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못 견디게 머리가 빠지고. 아니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죽는 거 보고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아버지가 항암제 수술 받고 멀쩡한 사람 죽는 걸 보고 나는 차라리 불확실하지만 살지 못 살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거 거부하면 차라리 불확실한 삶을 살겠다. 확실히 죽는 것보다는 확실히 죽더라. 그래서 거부하고 했는데 30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분. 네. 이분 얘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따 나와요. 이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방범생활했던 김영현 씨. 이분이 뭐 한 40대 됐나 봐요. 방범생활하다가 몸이 좀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대장암 말기.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다. 먹는 건 식감 먹고 죽어라. 의사가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족들하고 있기도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산속에서 죽자.
그래서 배낭에다가 이불 하나 집어넣고 소금 몇 주먹 넣고 쌀 더만 집어넣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돈 4만 원인가 얼마 들고 산속에다가 가라앉 속에 묻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또 여기저기 뒹굴다가 걷다가 약초 있으면 캐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 됐는데 안 죽더래요. 상관관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23년 됐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만 에다가 살길에다 산속에다 집 짓고 개울 옆에다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깨끗이 나왔어요. 이분은 담낭한 말기 오해자씨. 어느 날 보니까 손발이 막 꼬여들어가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간 수치가 1480 42도 아니고 42도 아니고 1480 의사가 그러고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처먹었느냐. 나 술 입에도 안 된다고. 그런 리가 있네요. 의사들은요. 자기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전부로 알아요. 그 외에도 많은 거예요. 간 수치 나빠지는 이유는. 술이 전부가 아니에요. 술이 독이라면 독이 얼마나 많아요. 농약도 있었어요. 죽는 놈도 있었고 많은데 오로지 술. 오늘 밤 못 먹는다. 오늘 밤 죽는다고. 돌아왔대요. 그날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담낭이 안 좋은 데는 뭐가 좋을까? 이거를 엉겅퀴를 먹은 거예요. 엉겅퀴를 그때부터 지금 녹즙을 해서 먹었대요. 근데 12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보니 깨끗이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엉겅퀴에는 시리마린과 콜린산 성분이 있는데 얘가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담낭에 뭐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뭉쳐가지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뚫어주는 거예요. 녹여주니까. 그런 성분이 있어요. 미나리에도 있어요. 돌미나리 많아요. 요즘에 봄에 처음에 나오는 돌미나리에 색이 빨간색으로 그죠? 네. 속이 좀 꽉 차 있고 밭에서 나오는 거. 얘가 바로 시리마린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먹게 되면 간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줘야 되죠. 이분은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의사 치료도 안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 사진을 찍은 거래. 이별 사진. 마지막. 너무나 이 사진 찍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멀쩡한 소위 말해 토끼 같은 아내, 애들, 자식들 공부하는 애도 놔두고 죽는다는 건 날짜를 아니까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옆에다 텃밭을 하나 집에 옆에다 텃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온갖 채소를 갖고 와서 녹죽도 해먹고 음식 먹을 때도 사실 시중에서 사 먹는 채소하고요 집에서 갖고 오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맛도 다르고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자기가 파는 거 먹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같이 먹으면 단져요. 따로져 먹습니다. 예. 사실 그래요. 왜? 농약 잔뜩 발라야 애가 벌레도 안 먹고 싱싱해보고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거 농약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집니까? 물론 뭐 큰 데 들어가는 데는 잔류농약 검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해놓고 먹었는데 이때 나올 때까지 몇 년 됐는데 안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깨끗이 간암 말기가. 이분도 어디 양평에 산다나 여주에 사는 이종숙 씨. 몸에 4가지 암이 있어요. 근데 전부 나빠진 거예요. 심장, 사고체, 난소암, 갑상선암 등등등 가지고 있어요. 녹차를 누가 좋다고 해서 녹차를 많이 먹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한 2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녹차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암이 걸린 것이 축복이었다. 왜? 그 덕분에 내가 건강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챙기게 됐다. 사실 그래요. 독자 중에도 암을 스스로 자연 치유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나 이게 너무 감사했다. 그런 분은 여러 분 봤습니다. 왜? 자기는 한 번 경험을 했지만 가족들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운 마음이죠, 그죠? 그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겠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수술 같은 거 안 하고 자연치유된 사람입니다. 난 이미 수술 받고 항암제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 혹시 항암제까지 받은 분 계신가요? 항암제까지. 다행이에요. 물론 항암제 받아도 생존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항암제 받고 치료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구멍을 더 뻥 내서 바닥까지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꺼내는 거 참 힘들어요. 몸이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의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공격받아요. 자, 그러면 수술항암제까지 다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수술항암제 받은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 혈액암 말기예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7개 아니에요, 7개. 참고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암치약을 2012년도에 써서 그걸 이제 원리를 알게 된 거는 뭐 한 2001년도, 2년도 정도 됩니다만 그때 뭐 누가 책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만 하고 다녔죠. 그것도 뭐 건강 강의가 아니라 기업체 품질 강의 하면서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써봐라. 야, 이건 그들 말로 노벨 의학감이다. 고혈압 원인 분석했지, 암 원인 분석했지, 당뇨 원인 아직 의학계에서 뭐 원인을 모른다, 유전이다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누가 제 책을 받아줍니까? 의사들 책도 안 팔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썼는데 어렵게 책을 썼는데 소개를 처음에는 어떻게 방송 소개를 방송 사례를 넣었죠. 이게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치료되거나 맞다. 그래서 단순 사례가 아니라 원리를 밝혀준 거죠, 제가. 네가 치료했냐? 아니 내가 치료한 거 아니다. 그냥 뭐 자연치료 스스로 한 거야. 네가 한 걸 내놔봐. 아 이제 막 책 썼는데 뭐 어떻게 그걸 내놔요? 또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게 독자들이 스스로 책을 보고 완치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책량이 진짜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검증이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이분들 이제 간략하게 말로 좀 설명드리고 조금만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례에 나왔던 소개했던 시간 유방암 한 2.5기, 2기 반에 3기 사이 크기는 한 2.6cm 정도 되는데 딱 그 검진 되자마자 수술이 불가능하다. 항암제부터. 선항암 6차례 중에 3번을 한 거예요. 3번 딱 받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무기실로 갔대요. 무기실. 얼마나 센 걸 썼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방암이 이제 뭐 3cm가 있다고 봅시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세상에 예를 표현해서 유방암 크기는 이거보다는 한 전체적으로는 한 7, 8배는 크겠죠? 요거보다는 그죠? 부피로 봐서. 근데 어차피 전절제 할 거예요. 전절제. 전체 다 제거할 거예요. 근데 이거 줄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제거하면 되지? 어차피 속에 요만한 거 제거하는데 이거 다 싸고 있는데 다 제거할 거잖아요. 줄여봤자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다 제거할 거잖아요. 근데 왜 항암제를 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항암제가 좋은 거라고 몰라요. 보약이라면. 죽음으로 가는 신호인데 그 짓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를 늘리는 거예요. 공사를. 항암제 한 번 쓰는 것보다 2번 쓰는 게 좋아. 자, 선항암하고 줄여놓고 제거하고 또 하고 또 해요. 항암제 한 번 쓰면 몇천만 원 들어가요. 병원에. 우리가 내는 돈은 안 많은데 의료보험을 해갖고 낸 게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늘리는 거예요. 조직검사 마찬가지예요. 해서는 안 돼요. 조직검사를. 근데 알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알아봤자 뭐 할 거예요. 하면 암이 진행되는데. 조직검사요? 네? 그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거기서 못 드렸는데 조직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를 해서는 안 돼요. 아유 궁금한데요. 참 궁금하면 정말 궁금하면 그건 못 견디겠다 나 그러면 저는 좋은데 하면 피해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부터 심지어는 야 이게 뭐가 좀 암이 있어 보이는데 원반암이 어딘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저기 근데 진짜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암이 돼요. 그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낸 걸 만들었어요. 알아야 지들도 이거. 네. 조직검사하면 암이 될 수가
항암 조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암 검사하는 거 있죠. 뭐 CT 같은 거 있죠. 엄청나게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분이 선항암을 3차례 받고 죽음까지 갔어요. 그런데 참 운이 좋게 그때 유방암 책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그걸 봤대요. 책 인터넷 뒤져가지고 책을 봤대요. 딱 보니까 눈이 이거야 이거. 야, 안 그래도 항암제 받으러 그냥 죽을까 항암제 받고 죽을까 고민 중인데 안 받고도 완치가 된다니. 근데 이분이 지혜롭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머지 6권을 다 봤대요. 통달을 해봤대요.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의 치유 전문가가 돼버렸어. 들어보니까 한 번 또 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와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단순해요. 매일 하루에 자기는 키위를 선택했대. 키위를 한 서너 개를 먹었대. 4개인가 5개인가 먹었대. 매일같이. 운동은 뭐 늘 당연히 해줬고 30분 1시간씩. 그 다음에 자기가 참 그건 자기도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데 발 편하게 하세요. 발 편하게 하세요. 그죠? 자세를 앞에 이렇게 다리 올려놓으시든지. 술을 또 그렇게 마셨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끊었겠죠 이제. 그리고 채식으로 좀 바꿔주고, 그다음 프라이팬 뭐 제가 버리라는 거가 프라이팬 버리고 가스레인지 버리고 환기시키고 물 충분히 마셔주고 된장을 매일 몇 스푼씩 퍼먹어요. 된장. 하루에 아마 서너 번씩 한 스푼씩 퍼먹고 물 넣고 퍼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좀 먹었어요. 그랬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암이 이거만 했던 게 손톱만 하자. 그리고 딱딱했던 게 안 잡혔죠. 말랑말랑해. 저는 안 만져봤어요. 제가 만지면 안 되겠죠? 왔던 같은 여자분들이 만져봤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저희가 만져봤는데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동영상을 자기가 그래서 한 번 더 듣겠다고 책을 보고 이분 더 들을 게 없더라고요. 완전 통달을 했어요. 뭐 이제 이분이 이쯤 돼갖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에서 이상하게 막 갑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지저분하게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제가 소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소금 중단할까요?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유방암 책에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몸의 컨디션이 어떻던가요?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컨디션. 병원에 가봤대요. 가서 피 검사는 너무 깨끗해졌대요. 그러면 소금 먹은 뒤에 그렇게 됐대요. 이제 소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뭐가 빠져나왔죠? 나쁜 게 빠져나온 거죠? 예, 소금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 같은데 벽에 혈관벽에 붙어있던 것들을 빠져서 소변으로 빼내거든요. 처음 들어봐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거 안 빠져나올 거라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먹었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뭐 자기 뭐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또 공개 강연에 또 와가지고 또 자기 사례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무슨 소리 얘기해. 아니 이거 다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제 너무 암을 우습게 본 거예요. 이분이 너무 쉽게 나가니까 한 3개월 만에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건강하니까 날아다니고 막 몸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운동을 그때부터 안 했대요. 운동을. 그래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운동을 했는데도 그게 금방 안 줄어들더래요. 운동을. 그래서 뭔가 이분이 참 지혜로운 걸 보세요. 어떻게 분석했는지. 뭐가 또 내가 그 전에 잘하던 것 중에 안 한 게 있지? 키위를 안 먹었대. 비싸가지고 또 그것도. 그 키위를 다시 먹었대 이제. 그랬더니 다시 없어졌어요. 네. 건강했어요. 왜요? 뭔가가 원인이 있었던 거죠. 물론 술, 담배는 안 먹었고 전부 안 먹었지만 그 효과를 운동하고 운동 하나만큼은 안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네. 나머지는 물 뭐 된장 이런 건 뭐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먹었더니 또 없어졌다고. 암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냥 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불편한 현상일 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암은 뭐 정상세포로 돌아오지 않는다. 만만해 와서 잘 돌아와요. 이따 다 실험하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이분은 2010
2016년 초에 4월 27일 제가 오늘 그거 생각했어요. 딱 2013년 4월 27일 오늘 2019년 4월 27일이죠. 딱 6년 만에 첫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 가서. 근데 두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74세고 두 따님은 33세, 39세 이쯤 되는데 모시고 와가지고는 강의를 듣는데 책을 이제 그때 공부해야죠. 이 어머니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꼬나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못마땅하다고. 생긴 걸 봐라 저거 생긴 걸 봐라 저게 암을 치료하게 생겼는지 서울대학도 안 나왔지 의사도 아니지 무슨 뭐 공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강의를 안 듣고 그냥 불평불능 여기 인상 찌고 있어요. 두 따님은 그냥 들으려고 막 질문도 해가면서 다 끝났는데 두 따님이 예 저희는 오늘 진짜 책에 있는 내용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항암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한테 결정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죠?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는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항암제밖에 안 됐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럼 항암제를 받으면 살까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안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안 받으면 밥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본인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의사한테 가서 예약이 이미 돼 있어요. 이제 항암제가.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아는지 모르는지. 원인을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뭐든지. 두 번째. 항암제를 받으면 우리 어머니의 몸에 암이 생겼던 원인이 없어지는지 물어봐라.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항암제를 쓰면 암의 원인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나중에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항암제를 쓰면 암의 원인이 없어질까 그랬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윤태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그냥 그 책을 강의를 듣는 그 사람을 물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더니 윤태호 그놈의 X 같은 인간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당장 나가라. 치료 안 하겠다. 쫓겨났어요 서울에. 이제는 뭐 물론 다른 데 가도 되긴 되지만 그 믿을만한 게 서울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책 보니까 이런데 책을 20권을 정도 그랬대. 20권. 그때는 암책 고혈압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암책 상소를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달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 저 때문에 항암제를 거부했으니 이제 죽으면 제 책임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4개월쯤 됐는데 전화가 뚝 끊겼어. 안 와요. 안 오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잘못됐는데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불안해서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이고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왜 뭐가 죄송하냐?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암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암 검사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따랐다고. 늘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증상은 이런데 검사를 궁금한데요. 받아야 될까 말해. 받으면 해롭습니다. 알고나 받으십시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 궁금하면 내가 그것도 못 견디겠어. 받는 건 좋은데 해로운 건 분명하니까 그건 판단하시라고. 세 군데 가서 봤대. 병원 세 군데. 한 군데 불안하니까. 의사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진단이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갔는데 전부 다 암이 깨끗이 없어졌다. 6개월 만에 없어져 나를 8개월 만에 통화한 거죠. 그래서 위암 4기가 깨끗이 치료됐다. 1년도 안 됐죠? 근데 그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졌다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신기하고 안 믿어져가지고 와. 그 병원에서 깨끗하게 지금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진짜 막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놀랐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죠. 그때 그 의사들 말로 와서는 어렵다고 얘기했다며요, 상당히. 예. 하여튼 이런 사례. 요거는 아까 잠깐 앞에서 좀 설명드렸네요. 포트 꽂았다가 다른 병원에 빼고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춤추며 살고 있어요. 댄스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술을 했어요. 항암제 맞으면 죽었어요.
가입은 있어야죠. 이분은 문영에 사는 수간호사 출신인데 68세 그 당시에 한 3년 됐네요. 유방암, 신장암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그 섭렵을 많이 했대요. 질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더래요. 6번을 다 통달했대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깨끗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수술은 했는데 항암제 받기 전에 또 책을 봤어요. 네. 한 2년 반쯤 됐는데 좀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인터넷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이제 올리면 또 공격이 들어와요. 병원 관계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카페 운영하면서 병원 관계자 관련이 있죠. 병원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저는 접근도 못해요. 다 강퇴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글 쓰니까 막 댓글이 막 70개, 80개 막 그냥 근데 막 붐을 일으키잖아요. 막 인터넷에 막 이게 매일 뭐 뜨잖아요. 좋아하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은 대체약이나 의사들인데 돈 들어가면 안 된다. 스스로 치료하라고. 다 강퇴당하고 좀 들어가지 못,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거의 못 들어가요. 그냥 이제 다른 카페, 건강 카페만 그런 데만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 이 사람 공격하지 마. 나 이 사람 책 보고서 깨끗이 나왔어.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공격하지. 안과 싸우는 사람들 가면 저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저를 지지해주죠. 자기가 나왔다고. 그 사람 잘려요. 그 사람. 제 글 누가 퍼올리잖아. 그 사람 바로 잘려요. 카페가 다 그러죠. 옛날에는 의사들이 저를 공격했거든요. 대체의학자들은 저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노벨 의학상을 줘야 된다고.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요, 지금. 네. 자기 돈 벌어보고 싶은데. 그때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약을 하라는 쪽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대충 그런 하지 말라는 얘기. 나를 보니까 지금 저는 대체약도 아니에요. 저는 대체약 아닙니다. 안 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죠. 왜 수술 받고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데 가서 기껏해 한 3개월 이상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3개월 만에 뭐 이쪽에 시계도 하면 다 예정신이 잡으세요. 그냥 뭐 5천만 원씩 3개월 만에 없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아까 그 사례 참 이분이 아주 잘한 건데. 그러면 3개월 만에 돈 엄청나게 들었는데 검사해보면 안 나왔어. 3개월. 그대로 병원에 불신받잖아. 그러니까 한 달 만에도 안 좋아졌으면 그냥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효과가 없으면. 주로 증상이 변하고 어떻게 하는지 수술 받고 오면 아무 어차피 없어졌어. 3개월에 재발 잘 안 해.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암이 없어졌고 없어졌으니까 그냥 야 좋은 거야. 재발 안 돼서 좋은 거야.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재발되는 거예요. 재발되는 거예요. 돈대로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주는 약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주라는 거 일단 좀 나오는데 거꾸로 쳐봐. 그리고 와서 보면 그제서 느끼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약 뭐 70만 원어치 뭐 몇백만 원어치 갖다 놓고 버린 사람이 태반에 저한테 왔다 간 사람들은 혈당 많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왔는데 하지 마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를 하지 말고. 뭐 수술을 하지 마라, 항암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의사들이 어쩌면 그걸로 예, 경영을 프로세스니까 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아니라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자라면 그거 없이 내가 치료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학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고 수술 받고 와라. 그럼 항암제 받고 병행하자. 그럼 아니, 수술하지 마라고 하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보세요. 저는 수술하면 어떤 영향을 오는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항암제를 받으면 어떤 영향을 설명드려요. 선택은 본인이 하라. 양쪽을 다 들어. 그 얘기인데 그럼 책임질 일 없잖아요. 난 전문만 전달해줬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수술받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항암제를 병행하자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정말 좋은 약이 있는데 산삼 50년짜리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대단히 좋겠죠. 진짜 좋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농약을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농약 때문에 산삼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 그랬다.
지금 이제 말씀 이어지는 뭐냐면 병원에서는 수술 받지 말라고 말을 못하고 당연하죠. 수술 받는 게 직업인데. 근데 병원을 떠나서 온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신 있으면 자신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받아라 말아라 본인이 판단하지만. 근데 아예 수술 받고 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죠. 심지어는 항암제까지 받고 오라는 데가 있어요. 항암제 같이 써요. 어떤 제가 많은 사례를 봤어요. 제 독자 중에 2013년도에 지금도 기억나요. 딸이 사법고시 패스하고서 사법연수원 받는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위험해졌는데 책을 봤대요. 전화 상담을 6번 해줬는데 그러면 항암제를 안 받고 저희가 병원에 안 가고 대체 자연치유 가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간 거예요. 어떤 처방을 받습니까? 뭐라 했더니 다 좋아요. 내용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어머니가 곧 죽게 됐다. 봤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고. 들어보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따져 물었어요. 혹시 항암제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항암제를 병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암이 안 줄어드니까 암을 빨리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암이 줄어들면 정상부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네. 참.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저 입장에서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데 정확하게 자신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어쨌든 수술 받고 와라. 수술 받을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책에 써놨어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당연히 생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의사는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혼자만 알아서 안 돼요. 가족까지 다 알아야 돼요. 본인은 내가 이 책을 봤어. 그래서 나는 이 자연치유 할 거야. 같이 사는 가족들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당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갈등 심해. 이혼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결국은 같이 와서 듣고서 구체적인 사례를 쉬는 시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부인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 부인은 원래 수술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강제로 끌고 가서 수술 시켜버렸어요. 수술 안 받고 말이 되네. 남편이 여기 왔는데 진짜 부산 산하에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항암제 받으러 가자.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책을 본 거예요. 책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살 길이 있다. 항암제만 안 봐도 살 것 같다. 보니까. 증상도 없었어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안 받으려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고 강제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까지 이게 나와. 강의를 들어도 절대 본인 생각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니.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네. 본인은 강의를 들어도 자기는 항암제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왜?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확실하니까. 근데 여기 왔다 가면 항암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자기는 그 약속 못 하겠다 이거 남편한테. 항암제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남편한테. 너무 고지식한 거죠. 남편을 설득시켜야만 지금 살 수 있는 것 같은 선택이 변하는데 남편이 이 상황 갈등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고 와라 내가 설득시켜줄게. 저도 참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겠다. 그랬더니 올케도 아까 얘기했네요. 올케도 같이 온다고 못 믿는다고 카톡 온 거인데 제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듣고서 갔는데 남편이 강의 5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있어. 질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올케만 이제 저한테 어떻게 그거 알았냐고 믿을 수가 없고. 근데 마지막 시간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고혈압, 소금과 고혈압에 관련해서 소금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이 치료된다는 동영상 딱 보여주면서 실험 왜곡한 걸 보여줬더니 본인이 딱 집어내더라고요.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취해내죠. 가짜 실험을 왜곡했네. 딱 한마디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더래 부인한테.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절대로 이제 이건 아니다, 제 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가서도 말을 안 했는데 물론 항암제 받으라고 말도 안 하고 부산 사람의 이제 자존심이었나 봐요. 나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안 바뀔 거라 했는데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소위 부인한테 쪽팔려 이게. 그런데 그 후로 몇 개월 후에 한 8, 9개월 됐나? 남편하고 갈등이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나 카톡을 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 전화를 했다. 자기 그 여기 받으러 올 때 자기 삼촌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남편의 회사 사장이 한 분은 간암이었고 하나는 위암이었대요. 근데 그때 항암제를 받는 중이었대요. 그 두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 여자분한테. 우리도 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몸에 암이 있는데 그거 금방 이제 또 퍼지고 전이할 텐데 안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봐라. 저 똑똑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 말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8개월 만에 두 명 다 죽어버렸대요. 항암제에서. 이분은 멀쩡하고. 그래서 지금 항암제 받지 말라고 그래요. 고맙다. 이런 사례가 무지개 있어요. 무지개 있어. 그래서 한 사람만 또 떨어도 돼요. 가평에 계신 분은 제가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는데 사례를 나중에 이제 책에다 사례에다 쓰려고. 옛날에는 그 방송에 있는 사례를 썼지만 이제는 이제 아예 써먹지 말자고. 독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아까 말씀하신 수술 받은 건지 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왜 독자가 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털어맞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올렸는데 자기 사례하고 좀 다른 사람 시비 걸어 와요. 그리고 올리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 정확히 묘사하지 않으면 제가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대로 묘사해요. 궁금하면 다시 물어봐요. 정확하게. 그런데 가평에 사시는 그분은 남편이 책을 보고서 이제 완전히 빠진 거예요. 이제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나이같이 제거하고 간다고. 처제들이 또 난리가 났어. 처제들이 우리 그 언니 죽인다고 형부한테 그냥 쳐들어와서 뭐 말도 못한데 뭐 그 가족도 다 그래. 본인만 이제 이걸 깨닫고서 왔 거야. 근데 부인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요. 우리 방에 여기. 이러는 표정들. 더군다나 강의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사임이지 이거 돌팔이지. 난감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앉았더라고. 갇히는 거 아니냐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분이 졸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뒤에 조금 들었어요. 이제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제 강의까지 들었으니 이제 완벽하잖아요. 남편은 안 그래도 책만 보고도 이제 부인은 날짜를 잡아놨어요. 수술 날짜. 두 군데를 잡아놨어요. 혹시 몰라서. 한 군데가 혹시 제 강의 듣고 날짜하고 좀 안 맞으면 앞에 거 캔슬 되더라도 뒤에 걸 받겠다. 급하다. 근데 뭐 남편이 매일 수시로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 우리 부인이 이거 도저히 안 듣는다고 처제들이 나 죽일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집 알려달라고 한다고 나 죽여버린다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받아봐라. 받아보고 한번 누구 말인지 한번 확인을 검증을 시켜. 항암제 받으면 어떻게든 검증을 해주고 싶다. 속마음. 받아보면 아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멀쩡한데 아무 증상도 없었어. 연기래 연기. 그랬는데 부인이 이제 날짜 돼갖고 갔대. 수술받아. 저한테 왔어. 카톡도 오고 전화가 왔어. 저 수술 갔어. 우리는 제 마누라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들 어떻게 해. 나도 말 못한다고. 본인도 말 못하는데 지금 본인의 생명인데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라고. 그걸 하는데 저는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부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병원에 수술대 올라가면 끌고 내려왔어요. 수술대 올라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니까 또 처제들이 또 쳐들어오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자기 다니는 교회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안 받는데 5년 동안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된 거죠. 그 후에 이 남편이 자연치유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어디를 책을 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도 뭐 의사를 비판했다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했는데 엉뚱하게 처방받은 거예요. 소금을 그냥 선일령을 그냥 물도 먹지 말라고 먹어라. 물 먹지 말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 들었는데 다 기억은 다 안 나요. 하여튼 뭐 채소는 먹지 말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몸이 안 좋아졌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조직검사만 받았어요. 이걸.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아니 도대체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응? 어떻게 했느냐고. 남편이 얘기를 안 해. 남편이. 그 부인 좀 바꿔달라고.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게,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온갖 거 다 하라는데 그거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정도로 이것저것 다 갖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거기 갔다 온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내 말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암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소금을 천일령을 그 씹어서 먹는 것도 간수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거 구분도 안 하고 내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너무 과하게 또 그쪽을 알고 이제 그걸 바꿨다는데 최근에 이제 카톡에 자기네들끼리 방을 만들어줬는데 그거 끊고 나니까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이제 왔어. 남편이 똑똑하게 똑똑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나 아내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재산 다 팔아서 한다. 왜 어떻게 돈 안 들이고 하느냐고 하면서 온갖 거 다 해주려다가 강남에 있는 또 뭐 사람은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부인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걸 유태오가 하라는데 그거 소금 좀 더 먹고 야채 좀 먹고 뭐 운동 좀 하고 이거 갖고 되느냐고. 나는 몇 억짜리 해줄 거라고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부인은 수술도 안 하고 할아버지를 안 받겠다는데 수술 받게 하려고 그냥 부인이 설득해달라는데 울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우리 남편이요 저는 정말 이거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설득 좀 해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그거 제가 말로 하도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어요. 와서 듣고 나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이 정말 잘했다. 이후에 또 마음이 좀 흔들린다고 왔어요. 또 남편이 흔들리는 거 이해해요. 딴 얘기가 들려오니까. 아니 그 뒤로는 난 사정을 몰라야지. 그 뒤로 카톡에서 아무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괜히 관여해봤자 이미 수술받고 항암제 봤으면 어떡합니까 또. 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본질적인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전 세계 의학계가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어요. 물론 산소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노벨의학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렇지만 메커니즘을 모르고 실험만 해놨어요. 실험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어. 실험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산소 부족으로 생기다. 쥐실험을 해보니까 등등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논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책에 논리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통적 작용석에서 그거 좀 더 이제 리얼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유발이죠.